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또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한동안 또 머리가 굉장히 길지 않았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또 기르다가, 이제 겨울인데,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 머리가 긴다고 하면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길렀는데, 너무나 귀찮더라고요. 머리도 길고, 막 지저분해 보이고, 모자를 쓰더라도 막 여기저기 막 삐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예전처럼 투블럭으로 제가 이렇게 막 밀어버렸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프론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또 제가 어제 또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말이 좀 너무나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천천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또 어저께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한번 좀 이렇게 또 천천히 전에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또 차분히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본다고 하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는 빨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도 계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이렇게 또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차분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 CBS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0.1% 정도 이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 메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지난 11월 달 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만 9천 개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실업률을 본다고 하면은 한 3.7% 정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3.7%가 실업률이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완전 고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저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0.2% 정도 이 실업률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3.7%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일자리가 예상보다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업자들의 수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또 낮아지게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일자리가 이렇게 또 따뜻해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잡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금리 인하하는 것이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좀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잡혀가고 있기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고용시장이 뜨거우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월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월가에 있는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잡혀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잡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 미국의 물가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부류로 나뉘어가지고 뭐 한쪽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한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년에 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로 한 거
거기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런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마도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이 연준에서 또 돈을 이렇게 또 푸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또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경기가 부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독일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에서의 이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마도 미국보다는 좀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미국보다 이 경제적인 타격이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물가를 본다고 하면은 물가는 철저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이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돈줄에 이렇게 또 쬐어져 가고 있으면서 가파르게 경기가 급락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냉각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 물가가 빠르게 이렇게 또 잡혀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좀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 아마도 1분기나 2분기 때 금리를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경제를 좀 더 이렇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또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고금리죠. 고금리를 계속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잘 잡혀간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도 금리를 아마도 이제 유럽보다는 이제 나중에 계속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돈을 이렇게 또 푼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뭐 투자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고 뭐 주식 같은 거 잘 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서서히 경제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일부러 경제를 끌어내리는 것이거든요. 금리를 빨리 올림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억지로 이렇게 또 끌어내려가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전에 미국에 겪었었던 Great Depression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또 천천히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도 이 금리는 이게 픽에 온 것 같다.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에서 지금 이 픽의 이 금리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내년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또 내리면서 미국도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경제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JP 몰건, 이 제이미 다이먼 이 CEO를 본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S&P 500은 아마도 내년에는 내려갈 것 같다. 미국의 경제는 내년에는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 JP 몰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잘 뉴스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주식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또 사는 것이고, 내년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이렇게 또 폭삭 내려간다. 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또 주춤을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을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금 뭐 역대 최고치로 뭐 캐시를 쌓아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이 저커버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저커버거의 이 메타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100%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메타의 주식을 뭐 1억 8천만 달러 정도인가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엔비디아에 있는 엑세큐티브나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엔비디아 주식도 또 많이 팔았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오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랐기 때문에 이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캐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살짝
이렇게 또 내년 초에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엄청난 부자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나 또 다른 뭐 수많은 기업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이 거의 픽이지 않나. 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줍줍을 하려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올해 초 그리고 이 작년 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2023년도는 분명히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주식을 이제 판다라는 그런 소리가 또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주식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이익을 실현을 한 그런 주식들은 모두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 카니발 주식, 우버 주식, 보잉 주식, 비행사 주식, 오일 회사 주식,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제 실수였죠. 지금 제가 판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50%에서 뭐 많게는 100%대까지 오른 그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믿으면은 안 된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고 제가 지금 뭐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기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이 주택담보대출률이요. 이 레이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연속 이렇게 또 동결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도 같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정도이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8%를 넘어섰거든요. 30년 만기 이 고정률을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7%대라고 하는데 7% 초라고 합니다. 7.01% 정도가 된다고 해요. 30년 만기 고정률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몇 달 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1%가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런 30년 만기 이 고정 주택담보대출을 본다고 하면은 1%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30년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갚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페이먼트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집이 이제 한 채만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또 집을 사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이 모기지율의 8%대보다는 지금 이 주택시장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이고는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7%라고 한다고 하면은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7.1%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 6%대로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 한 중반쯤이나 이 내년 말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금방 막 5%대 그리고 뭐 4%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수많은 또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고금리가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집이 아닌 이에요. 네, 첫 번째 집.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일 뿐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 때나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그리고 그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이 월 페이먼트를 낼 능력 그리고 이 다운페이를 낼 능력이 있는다고 하면은 아무 때나 첫 집은 사도 무관합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페이먼트를 낼 수가 있다. 네, 그냥 그때 그냥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필요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 페이먼트를 낼 수가 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집, 세컨 집을 이렇게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집부터는 이렇게 또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다가 이 집값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코피가 그냥 질질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집은 주식 하듯이 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뿐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 때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업체 이 AMD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AMD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한 10%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AMD를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런 CPU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인텔이랑 이렇게 컴핏을 하고 있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한때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AMD가 인텔한테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인텔이 칩들이 너무나 넘사벽이다 보니까 이 AMD 제가 뭐 대딩 때 제가 막 주식을 막 시작을 했었을 때 그 당시를 본다고 하면은 AMD가 이 인텔의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AMD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AMD의 주가가 거의 1달러 때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주식을 막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 AMD 살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AMD 주가 보세요. 128달러이지 않습니까? 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1달러 몇 센트였는데 1달러 몇 센트에 이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거의 100배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AMD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 성능이 좋은 그런 칩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AMD는 실제로 이 칩을 매니팩처를 하지는 않거든요. 설계만 하고 그리고 TSMC나 그런 곳에다가 매니팩처를 맡기고 이 AMD는 칩 설계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AMD를 본다고 하면은 칩 설계를 또 굉장히 잘 하게 되면서 CPU도 이 라이젠이라는 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잘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리고 그 AI 칩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AMD AI 칩을 쓸 것 같다. 그리고 이 구글에서도 쓸 것 같다. 그리고 이 메타에서도 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주식이 어제는 10%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제가 인텔 주식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패턴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인텔을 넘어설 자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거의 오르지는 않고 있네요. 이런 뭐 AMD나 뭐 엔비디아 최근 들어가지고 GPA 만드는 그런 칩 회사 그리고 이렇게 AI에 관련이 된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텔 빨리 좀 분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서 새로운 이 레스토랑 같은 그 카페를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코스맥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맥이라는 이 매장, 이 카페 같은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음료수라고 합니다. 뭐 커피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라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레모네이드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파는 것을 그렇게 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코스맥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투고 중심, 이 드라이브 트루 하면서 투고로 많이 팔게 되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또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코스맥을 미국에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퍼지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코스맥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수를 이렇게 또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낵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판다고 합니다. 뭐 빵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머핀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건데 좀 싼 버전의 스타벅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던킨 도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던킨 도넛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싼 버전의 음료수들을 이렇게 더 팔면서 스낵 같은 거 이렇게 더 팔면서 스타벅스의 영역을 이렇게 살짝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코스맥이 실제로 잘 팔려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이 매장을 늘린다고 하면은 스타벅스가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이 던킨도넛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맥의 성패에 따라 가지고 스타벅스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는지 이제 내려가는지 나오고, 그리고 던킨도넛의 주가도 그거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맥도날드의 주가도 이것에 따라 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코스맥이 성공을 할까요? 이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이 움직인다.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엔가저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한 달에 $10씩만 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프레쉬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뭐 그로소리 같은 것들, 뭐 야채 같은 것들, 뭐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10불만 낸다고 하면은 무한정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접했을 때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를 본다고 하면 1년에 뭐 $130가 이렇게 또 내지 않습니까? 더 올랐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1년에 뭐 100 얼마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에 또 $10씩 더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그런 이 식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식재료들을 이렇게 또 클릭을 해가지고 집 앞까지 이렇게 또 배달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또 배달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달에 $10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아무리 이 기름값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떨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비싼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리 보러 이렇게 심부름을 하러 마트 갔다 오는 그런 기름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런 것만 해도 한 달에 $10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따진다고 하면은 아마존 프레쉬 그로서리 같은 것들을 무한정 한 달 내에 $10만 낸다고 하면은 무한정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아마존 프레쉬 또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잘 될런지 보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마존 프레쉬 서비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거든요. 있기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스트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써, 비싸니까 많이 안 쓰겠죠. 그런 커스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내리면서 한 달에 $10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새로운 것들을 네, 많이 트라이를 하거든요. 예, 이 아마존 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마존 고 같은 상점을 본다고 하면은 네, 그냥 들어가가지고 네, 자신이 원하는 네, 제품들을 들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네, 그냥 자동으로 네, 계산이 되는 그 아마존 고 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마존 고 네, 그 마켓이 네, 전부 다 망했다고 하네요. 네, 전부 다 지금 네,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가지고 네, 밖으로 나가면서 네, 그냥 빠르게 계산되는 거 이외에 네, 다른 마켓들이랑 별다른 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 신기한 그 테크 빼고는 네, 뭐 별다른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존과에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냥 가까우면은 가지 네, 그냥 뭐 다른 마켓들이랑 네, 똑같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냥 마켓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아마존과는 네,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마존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네,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네,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영역을 네, 계속 이렇게 또 네, 넓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노조가 24시간 네, 파업을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하루 동안 이렇게 또 파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노조랑 네, 회사 측이랑 네, 잘 좀 네, 해결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크 기업들 중에 이 스타트업, 네,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게 되면서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투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생겨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끝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런 투자금 같은 것들이 딱 끝나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줄을 딱 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때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등 이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지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딱 끝나게 되면서 자금줄이 이렇게 또 딱 끝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비용 절감을 하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비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비 기업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네, 주식시장에 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내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짜로 파산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네,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런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의 트럭 업체. 이 니콜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니콜라의 주가가 23%나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1달러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90 몇 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23%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70전대로 이렇게 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제 니콜라의 주식이 떨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니콜라가 경영난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니콜라를 본다고 하면은 뭐 트럭을 팔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서 이제 돈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주를 이렇게 또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콜라의 주식 20% 넘게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70전대로 이렇게 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야, 이 니콜라 주식 저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몇만 달러 샀다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몇천 달러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야, 쩐주가 돼가지고 망했네요. 이 잘 올라가는 주식은 제가 수익을 봐가지고 다 팔았는데 이렇게 망해가는 기업들의 이제 주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주식 포트폴리오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의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전기차 가격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중고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 중고 전기차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새 차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중고차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다가 이 전기차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아마도 더 커질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중고 전기차 역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이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삼으로 해가지고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전기 충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 충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앞으로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다가 이게 또 안 팔리다 보니까 전기차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 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겠죠. 그 중간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이 하이브리드가 요즘 들어서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요타를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에서 이 하이브리드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어쨌든 도요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충전지 가격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충전지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내연기관차 이제 서서히 물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붐이 이렇게 일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또 꺼지지 않을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이 월가의 큰 손들이 계속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투자금을 빼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투자금을 빼지 않습니까? 빼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바이드노미스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매니팩처링 하는 것을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중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지는 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떠 있는 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 헌터 바이든이 9건의 이 세금에 관련이 된 그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헌터 바이든이 한 140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기소가 되게 되면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름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헌터 바이든이 계속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바지가랭이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뭐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뒤집힌 것 같네요. 아들이 아빠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라스베가스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미 서부에다가 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철도 사업에 8.2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하러 가신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 서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속철도를 이렇게 또 놓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미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8.2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1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11조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미 서부에다가 10개 정도의 이 고속철도를 이렇게 또 깔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고속철도가 모두 다 깔린다고 하면은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A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다고 해요.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걸릴 것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 고속철도 만들어지면은 좋지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LA에서 라스베가스 그리고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빨리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손쉽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뭐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뭐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는 이 대중교통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로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형편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속철도가 이렇게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운전하지 않고 빠르게 다른 도시들 그런 곳들을 이렇게 또 가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미국도 이런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니키 헬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으면서 59%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디센티스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니키 헤일리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니키 헤일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1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1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니키 헤일리는 이렇게 대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또 차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또 할 때도 됐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 TV 토론회 때 이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는 나오지 않았죠. 대선 후보들이 아무래도 이 니키 헤일리가 이 2위이다 보니까 니키 헤일리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니키 헤일리도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나갈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수도 이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워싱턴 DC에서는 CCTV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큐리티 카메라를 24시간 이렇게 또 돌리면서 범죄를 잘 좀 다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제 센터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 워싱턴 DC에서 CCTV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범죄율을 좀 많이 잡아내게 되면서 범죄율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워싱턴 DC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 2022년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살인율이 32%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수많은 이 범죄자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만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범죄자들이 이제 모두 다 나온 게 아닌가.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한 2, 3년 동안 이 갇혀 있었던 그 범죄자들이 모두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지금 범죄를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범죄율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잡아가면서 경찰들이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잡아가면서 이 범죄율도 이제 앞으로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CCTV가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이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말이죠. 네, 이 한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아무래도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네, 작다 보니까 한국은 이 CCTV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네,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한국에서는 CCTV가 많아지면서 범죄율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 이 카페에서도 핸드폰을 그냥 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 건드리겠죠. 만약에 훔쳐간다고 하면은 CCTV가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범죄율은 정말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없게 만들어야지 잘 만든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대로 잘 지켜주면서 이런 범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 CCTV 많이 생기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는 며칠 전에 보기는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야, 이거 아주 그냥 통쾌하더라고요. 오하이오 있지 않습니까? 오하이오에서 치폴레라고 하는 이 브리또 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가는데, 이 치폴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브리또나 이 브리또 볼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브리또 볼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이 브리또 볼이 너무나 못생겼다 라고 하면서 못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브리또 볼을 그 일하는 여성한테 이렇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던진 사람도 여성이더라고요. 이 브리또 볼을 받아가지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개 짜증나는 그런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소가 들어가가지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너무나 통쾌해가지고 뉴스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브리또볼을 이 직원에다가 던진 그 여자한테 너 깜빵에 가가지고 3개월 살래? 아니면은 치폴레에 가가지고 2개월 동안 일을 할래?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성은 치폴레 가서 2개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깜빵에는 가지는 않고 이 치폴레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는 그런 형량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판사를 인터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봤는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정말 잘못을 했다. 잘못을 해가지고 이 여성을 깜빵에 3개월 동안 쳐놓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여성을 깜빵에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너무나 돈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 치폴레에서 2개월 동안 일을 이렇게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반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형량을 내렸다고 하네요. 정말 통쾌한 그런 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중부에서 뿌에블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진이 5.8이나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지진이 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시티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멕시코 시티에서 진동이 이렇게 또 감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등 소동이 또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진이 5.8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꽤 높은 거죠. 저도 예전에 플러탄에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5.6인가 5.7인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5.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 집이 막 흔들리는 등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플러탄에 살고 있었을 때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 물이 다 넘치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지진은 진짜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지진을 느꼈을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 지구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막 집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지진이 뭐 3점 몇, 뭐 2점 몇 그런 지진은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진이 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5점 몇은 꽤 큰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지진 좀 인명 피해 없이 그렇게 좀 사람들 없는 곳에서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가야나에 있는 이 분쟁이 되고 있는 그 땅을 지금 합병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두로 이 또라이 새끼가 가야나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유전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게 되면서 그 유전이 있는 땅을 여기 원래 베네수엘라 땅이야 라고 하면서 마두로가 거기에다가 시출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등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가야나 땅을 지금 합병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나에서는 유엔에다가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유엔을 본다고 하면은 이머전시 미팅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이 또라이 새끼 진짜 개짜증 나고요. 이런 독재자가 문제입니다. 이 러시아 이 푸틴 이 또라이 독재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 푸틴도 이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독재자의 이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도 가야나 땅,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 유전이 생기다 보니까 유전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거기 원래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합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또라이 같은 독재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가 실제로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야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전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가야나랑 군사 합동 작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가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야나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분명히 나서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그냥 갸 쳐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갸 쳐맞는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이 또라이 같은 이 마두로 새끼 빨리 좀 뒤졌으면 좋지 않을까. 푸틴, 마두로, 뭐 김정은 이런 독재자 새끼들은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미인의 나라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미스 베네수엘라 행사가 개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스 베네수엘라가 나왔는데 사상 최초로 아이가 있는 엄마가 이 미스 베네수엘라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올라온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은 딸이 있다고 합니다. 11살짜리 딸이 있는 20대 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를 낳나 보죠. 20대 후반인 이 베네수엘라 여성이 사상 처음으로 엄마이면서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엄마이면서 여기 미스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1등으로 뽑혔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다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헤즈볼라 예전에 그 베이루트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루트 터지듯이 또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뭐 가자지구 완전히 뭐 개박살 났고, 그리고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 있는 곳도 이 가자지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전쟁이 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 의원들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에 이렇게 또 쫓기고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펜딩 비를 이 세네이트에서 상원에서 이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말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국경, 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이거 먼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또 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직은 충분하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이 나중에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하면은 미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끊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시간이 촉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독재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푸틴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널리스트들이 94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기자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좀 무식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탄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 기자들도 이 특종을 위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이 가자지구 내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 94명 중에 거의 대부분 가자지구에서 사망을 한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진실을 이렇게 또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또 새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나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새로 뽑힌 이 대통령 이 미엘리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트럼프 과거든요. 완전히 좀 구구파인 대통령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푸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푸틴이 내년에 이 대선에서 또 성공을 하겠죠. 또 당선이 되겠죠.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20년 이상 이 러시아를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30년도까지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푸틴이나 마두로나 이 김정은이나 싹 다 싸잡아가지고 뒤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로켓포 공격을 뭐 7차례인가 8차례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라크 수도에 이 미 대사관인데, 그런데 여기는 그린 존이라고 합니다. 공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에 이렇게 또 공격을 받게 되면서 외교 시설을 보호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로켓 공격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런 희생자는 나오지는 않았다. 네, 피해는 없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말을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또 천천히 얘기를 해드려 봤는데 어떠신가요? 요게 낫나요? 아니면은 제가 전에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렸듯이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좋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